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주민 7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침수 우려가 있다는 관리사무실 안내 방송을 듣고 지하주차장에 차 빼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9명의 실종자를 모두 발견하긴 했지만 7명은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고요. 단 2명만이 정말 극적으로 생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하주차장이 완전히 잠기는 데까지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때 반지하 주택이 이어 이번에는 지하주차장이 문제였습니다.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반지하주택, 지하철역, 많은 지하시설이 홍수 때는 거대한 수조가 되고 맙니다. 현재 지하시설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LG화학의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 자연의 흔적을 제로로, 지구의 부담을 제로로, 환경에 해로운 것부터 탄소 배출 순 증가율까지 제로로. LG화학이 렛제로의 이름으로 화학의 방향을 바꿉니다. LG화학 렛제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와 가을 여행. 아들, 올가을엔 액티비티 딱! 어때? 아니, 엄마랑 힐링 여행이 딱일걸? 오, 둘 다 좋은데? 가을 여행엔 온 가족이 만족할 렉스턴 스포츠가 딱! 넓은 데크가 준비돼 있으니까. 9월 구매 시 캠핑 외건 패키지까지 딱!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안녕하세요. 배우 유연석입니다. 추석 선물 고민되시죠? 추석엔 스팸, 일찍 스팸. 추석엔 스팸, 일찍 스팸. 모두 좋아하는 스팸. 추석엔 스팸, 일찍 스팸. 이번 추석에도 스팸을 선물하세요.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는 주말부터입니다. 10일부터 예천에서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가 열립니다. 예천 문화사업단 장영희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에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죠. 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북 북부 지역 내 활동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에 친척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제가 또 바로 정치 이야기인데요. 예. 오늘은 추석 연휴 친척들과 정치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 좀 가정이 좀 더 평화로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친척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치 얘기 나올 수 있고, 그 전까지 분위기 좋다가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이제 싸우게 되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예. 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친척들끼리 모이면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듯이 뭐 정치, 종교 얘기하다 보면 싸움 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자, 근데 왜 정치, 종교 얘기하면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운 걸까요? 종교와 정치 이념 그 자체의 속성 때문인데요. 속성. 예. 네, 정치와 종교 이념은 옳고 그름으로만 따지면요 타협이 어렵습니다. 네. 특히 종교는 종교마다 고유의 신앙 체계가 있는데 기존의 우리 인류의 종교관에 의하면 내가 속한 종교의 믿음 체계는 다른 종교의 믿음 체계와 공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1600년대 유럽에선 또 천주교와 개신교가 30년 전쟁을 했거든요. 아, 그랬나요? 믿음의 차이가
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랬군요. 1600년대 천주교 개신교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30년 동안 전쟁하면서. 자, 종교는 그렇고 오늘 이제 정치 얘기해 볼 텐데 뭐 역사적으로 정치도 좀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면서요. 네, 너무 많죠. 이 정치적 이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던 사례가 많은데 네. 가장 가까이는 불과 70여 년 전입니다. 1950년 우리나라에서 민중 해방을 위해 자유와 평등의 한반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이처럼 생각의 차이로 칼부림할 수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요. 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종교 정치 이념이 도그마, 우리말로 하면은 절대적 교의라고 합니다. 네. 이게 도그마가 되면 오히려 평화를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종교와 정치 이념이 다른 인간들끼리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 지혜를 모색하게 되고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가 있는 건데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원인이 또 종교와 정치가 되니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는 방법을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점 인상 깊은데요. 종교적,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 폭력적인 갈등이 아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노하우 이게 바로 민주주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현대 민주주의는 제도와 문화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생각의 차이를 폭력이 아닌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고자 하는데요. 네.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정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회, 정치권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경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때로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네. 또 한편이 바로 이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인데요. 네.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제도권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존의 룰을 가르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남을 때리면 안 된다라든가 나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 앞에서 멈춘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학교라든지 끊임없이 주워 듣는 거죠. 네. 물론 그렇게 해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우리 인간사지만은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전쟁과 폭력의 역사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네. 조금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런데 이 교육의 중요성 그렇죠? 예, 그거를 좀 강조해 주신 말씀이고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는 있지만 정작 실생활에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추석 연휴 친척들과 정치 얘기가 나오면 이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는커녕 이제 대화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고 싸움이 날 때도 있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면 좋을까요? 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끼리 네. 뭐 술자리에서도 자주 싸우고 계속 싸우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보통 이 추석 연휴에 정치 이야기를 꺼낼 때 그 몇 가지 심리가 있거든요. 어떤? 정말로 그 다양한 의견이 궁금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 네. 자신의 옳음을 타인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을 때 얘기를 꺼냅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이 네, 있죠. 누구나 이제 어떤 정치를 내가 욕하고 싶은데 좀 같이 욕해달라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아예 정치 이야기를 안 하거나 뭐 자리를 피하거나 이제 대화 주제를 돌리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이제 정치적인 대화에 참여하신다면은 네.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네, 시작할 때 예. 대화의 긴장도를 낮추면서 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화의 긴장도를 낮추면서 시작하라. 일단 시작해보라. 왜냐하면은 이 정치라는 게 중간중간에 본격적인 논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처음부터 각을 너무 세워버리면은 나중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은 부드럽게 시작해야 되고 특히 그 친척과 평소에 이런 대화를 많이 안 나눠봤다. 그러면 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번에 친척들과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이러면 안 돼. 뭐 이재명 대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시작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죠. 처음엔 좀 일단 부드럽게. 들어보는 것이죠. 네. 요즘 뭐 정치 뭐 너무 좀 어지럽네 이러면서 시작하라. 자,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라면 뭐 대화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같이 맞장구도 잘 쳐주고 더 반갑고 얘기도 진행이 잘 될 텐데 문제는 이제 나와 생각이 다른 친척과 대화할 때 아니겠습니까?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치 얘기할 때 기본적인 태도와 원칙이 있을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다원주의인데요. 다원주의. 예. 우리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일 수가 없어요. 우린 신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적인 진리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면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다원주의인데 이게 좀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적 핵심 원리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님 구동존이 들어보셨나요? 구동존이. 구동존이? 네. 이거 뭐 못 들어본 거. 아, 네. 이게 우리 옛말에 어려운 말을 있는데요. 갖고 오세요. 왜? 네. 같은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은 존중한다는 뜻인데요. 예. 구동. 네, 같은 걸 구하고 존이. 존이 다름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은 계속 대화를 하면서 공통점을 계속 짚으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화법이에요. 이렇게 대화의 긴장도를 수시로 풀어줍니다. 대화하면서 그러게요. 조금 대통령이 잘못하셨네요. 그러면서 이거는 좀 이재명 대표가 좀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공통 지점을 넓혀가면서 이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정작 싸워야 될 때랑 차이를 강하게 또 드러내야 될 때 이제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구동존이 그러니까 같은 상대방과 나의 어떤 공통점을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과 나의 이제 의견 차이점 이걸 이제 서로 또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네, 특히 시작하라. 욱하신 분이라든가 상대가 너무 이렇게 막 열이 올라온다. 그때는 이런 화법이 조금 효과적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커뮤니케이션 뭐 특강을 듣는 것 같은 의사소통 네. 방법 이런 걸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꼭 뭐 정치 명절 때 친척 만나서 정치 얘기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할 때도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런 예민한 방법으로. 주제로 대할 때요. 그렇죠. 종교, 예. 정치 이런 게 선입견 가지고 사람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구동존이. 예. 그러니까 뭐 허승기 대표가 저와 이제 뭐 처음 말을 시작한다 그럴 때 허시네요? 어디에 네. 허시세요? 하면서 같은 걸 먼저 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 이제 이념이 좀 다른 네. 생각들을 존중해 나가는 그런 방법. 자, 그런데 상대방 존중하면서 듣는데도 왜 한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점점 그렇죠. 얘기가 깊어지면서 이번만큼은 상대방 의견을 좀 설득하고 싶을 때 네 의견 틀렸어. 내 의견이 맞아. 이렇게 설득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네. 상대방이 지지하는 정치인 또는 정당의 언어를 끌고 와서 나의 의견을 제시하면은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상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 지지자라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말해왔던 가치나 대선 기간에 내세웠던 공약을 언급하는 거죠.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아니면 도식의 양극화 정치 끝내야 된다. 네. 선거제도 개혁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대 양당 열성 지지자들은 뭐 그게 중요하냐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통합의 가치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말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들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내뱉었던 정치적 언어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끌어올 수가 있고 너와 나의 공감대를 높이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겠군요. 예. 자, 이렇게 통합의 대화를 해도 의견이 좀 평행선을 달리고 분위기도 험악해진다. 이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네, 제가 좋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예. 정치 이야기를 하더라도 특정한 주제 이야기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윤석열이 낫냐, 이재명이 낫냐, 누가 더 잘못했냐 이런 대화는 네. 타협이 안 됩니다. 타협이 안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것을 추천하는데 어떻게요? 우리가 지역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중앙 정치가 아닌 지역 정치를 이야기해보자. 화제를 바꿔서. 뭐 이런 거죠. 막 싸우면은 아니 우리 지역도 문제가 많은데 자꾸 그 중앙의 정치 이야기로 싸워도 되겠냐. 우리 고향부터 이렇게 해보자는 식으로 이제 뭐 이를테면 안동 예천 행정통합이라든가 네. 낙동강 치수원 이전 논란 또는 문경 상주의 추모공원 갈등 등의 주제 예. 이런 얘기들은요
중앙 정치처럼 양극화된 의견이 두드러지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정치 문제는 뭐 아니면 도로 나누기 어렵고 특히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 이슈는 국민의힘 대 민주당 구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런 중앙 정치나 대통령 얘기 가지고 열을 올릴 때 이런 지역의 정치 이슈를 얘기를 하면은 네. 좀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화도 가능하고 같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꼭 대통령이라든가 중앙정치 이야기로만 우리가 협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좀 더 대화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공통의 이슈를 끄집어 와라. 예, 공감이 될 테니까.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명절 밥상 추천하고 싶은 정치 얘기 주제가 있다면요. 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주제는 네. 바로 여러분 가족들이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네. 어떤 거요? 그러니까 특정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들과 친척들끼리 합의해서 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1번인데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굳이 정치 이야기를 안 하실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네. 만약에 정치 이야기를 한다면 이왕이면은 좀 협치와 통합의 정치 문화, 어떻게 하면 공존과 상생의 정치 발전을 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런 갈등들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 뭐 아니면 도라든가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승자 독식 정치 문화가 아니라 이를 바꾸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지 또 선거제도가 바뀌면 우리 지역에 뭐가 좋은지 등의 이야기가 좀 명절 밥상에서 모락모락 좀 피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좋음과 싫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화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좀 더 협력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명절 밥상 정치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는데 우리가 사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흔히 정치인들 하면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는 거 보기 싫다 이런 국민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인들도 좀 불쌍한 게 우리 국민 대신해서 싸우라고 뽑은 사람들이 바로 그 정치인들. 네, 그렇죠. 싸우는 게 숙명입니다.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양진영 간에. 예. 가끔 이렇게 뭐 우리가 눈살 찌푸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좀 정치에 국민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지지할 땐 지지하고 비판할 땐 비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정치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뭐 한편의 특강을 들은 것 같습니다. 친척들과 대화법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당신은 무슨 세대인가요? 트로트를 좋아하는 10대 김유나 양은 X세대? 랩을 좋아하는 60대 조영구 할아버지는 MZ세대? 회식도 업무만큼 중요하다는 20대 정수진 양은 Y세대? 욜로를 주장하는 50대 유튜버 정수길님은 Z세대? 그럼 정감 있는 손편지가 좋다는 30대 최연아 씨는? 웹툰을 즐겨보는 40대 이용진 씨는? 세대의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개인의 차이는 있어도 세대 차이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4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주모가 머물던 삼강주막, 여러분 다들 아시죠? 예천군 삼강 나루터에 있는 주막인데요. 오는 추석 연휴 동안 이곳에서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가 열립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축제라고 하는데요. 예천문화사업단의 장영희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영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준비는 다 끝나셨고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좀 현장에 나와서 최종 준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님만 맞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오늘 주말부터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가 열리는데 어떤 축제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원래 2022년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가 오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삼강문화단지와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저희 별빛 내리는 삼강나루 잠시 머물다 가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네. 과거 물류와 인적 교류의 장이었던 삼강나루와 한국의 마지막 주막인 삼강주막을 배경으로 예전에는 삼강마루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과 물자가 격이 없이 어우러지고 또 한 번 쉬어가는 쉼터 같은 축제입니다. 네. 삼강 나루터 축제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예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옛 주막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하기 좋은 축제입니다. 네. 9월 10일부터 12일까지네요. 9월 9일은 네. 안 열리는 거죠? 네네. 9월 9일은 추석 전날은 쉬고 추석 당일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10일, 11일, 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는 거. 예. 자, 이제 축제 열리는 곳이 이제 삼강주막 일원이 되는데 삼강이 어떤 곳인지, 삼강주막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대표님. 네네. 네, 죄송합니다. 2번 질문 되겠습니다. 2번.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본 축제가 열리는 삼강주막의 삼강은 낙동강, 내성천, 금천의 세 줄기 강이 합쳐지는 약간 독특하고 아름다운 지형에서 이름을 따서 삼강이라고 합니다. 네. 삼강 나루터와 주막은 1960년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붐볐다고 하는데요. 삼강주막은 예전의 삼강나루를 왕래하는 보부상이나 사공들에게 요리를 해주거나 습식처를 제공하던 곳이었습니다. 네. 네, 낙동강 1300리의 마지막까지 남은 삼강주막으로 더 유명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주모이신 유옥년 할머니께서 2005년 세상을 떠나신 후에 방치되어 있다가 예천군에서 복원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네, 삼강주막. 삼강하면 낙동강, 내성천, 금천이 합쳐지는 그곳. 네. 자, 삼강주막에 보면은 그 부엌 벽면에 이렇게 금을 거서 표시한 외상장부가 있다면서요. 네, 그게 아주 뭐 특별하다고들 하는데 끝까지 그곳을 지켰던 이제 마지막 주모인 유옥년 할머니께서 이제 70년 동안 장사를 한 그곳이기도 하는데 지금 가도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금 그어놓은 거 외상장부. 네, 지금은 좀 많이 희미해져서. 희미해졌어요. 네네. 예전처럼 선명하지는 않은데, 외상장부를 한번 보시면은, 도지깽이를 이용해서 이제 할머니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세로로 짧은 줄은 뭐 대포 한 잔, 세로로 긴 줄은 또 대포 한 주전자, 또 외상값을 모두 갚으면, 가로로 길게 줄을 그어서 지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이렇게 좀 알아보기 쉽게 좀 표시를 좀 해놨나요? 이게 외상장부다 하고. 네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확인해 봐야겠네요, 다음에 가서. 네. 지금은 근데 많이 희미해져서 일반인들은 또 이렇게 많이 자세하게 봐야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삼강주막 뭐 주모 선발 대회도 열린다면서요? 저희가 2016-15년도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 때 삼강주막 주모 선발 대회가 열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고요. 현재는 삼강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주막을 운영하고 있고 삼강주막의 메뉴는 보통 보면
주모 한상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네. 막걸리, 배추전, 부추전, 도토리묵 등으로 주로 토속적인 음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억나네요. 이거 주모 한상 네네. 한 2만 원쯤 하나요? 이게 한상해서. 네, 맞습니다. 대략 한 2만 원 정도, 19,000원에서 뭐 21,000원 정도. 예. 네. 아주 맛있게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또 가야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예.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열리지 못하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돼서 이제 기대가 많은데, 이번 축제 대표 프로그램이 목고지라고 하는데, 이 목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대표적인 프로그램 축제 이름이 목고지인데, 목고지는 순 우리말로 놀이와 잔치 등 사람이 모이는 야유회를 뜻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소풍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네. 참가비는 1인 1석에 2만 원으로 네. 5인까지 참여 가능하고요. 3일 동안 하루 50팀씩 사전 예약 받고 있고, 네. 운영 시간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되고, 현재는 잔여석이 일부 있기는 한데, 예. 지금 예약을 해도 참여는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석에 이제 2만 원씩인데, 네. 한 석에 5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예, 총 50팀 사전 예약 받고 있는데, 네. 지금 일부 좌석이 남았다고요? 언제 남아 있습니까? 네. 저 가고 9월 싶어서 10일 그러는데. 9월 10일 추석 당일날 일부 좌석이 좀 남아 있습니다. 10일만 좀 남아 있어요? 네네. 11일, 12일은 없어요, 좌석? 네, 11일, 12일은 네. 지금 취소자가 생기면은 잔여석이 남을 수 있는데, 현재는 10일 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가족이 5명이어서 딱일 것 같은데. 서둘러서 예약하십시오. 가서 주모 한상 이거 먹어야 되는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좀 계속 알아봐야 되겠군요.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약을? 예약은 네이버 쇼핑에서 삼강주막 나루토 축제를 검색하셔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들어가서 삼강주막 나루토 축제 거기서 이제 예약을 하실 네. 수가 있다는 거. 예.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 사전 예약자에게는 뭘 좀 준비해 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전 예약자분들은 준비하실 건 따로 없고, 네. 저희가 예약하시는 분들한테 대형 돗자리와 지풀 파라솔, 그리고 리클라이너 의자 등이 설치된 자리를 먼저 제공해 드리고요. 예. 네, 나루토 축제 때 주제 무연극 공연, 마술쇼, 야간 슬립 콘서트, 작은 음악회 등이, 그리고 또 소음배 띄우기,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한가위 보름달만큼 많은 추억을 가질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거 다 준비해 주신다고요? 뭐 대형 돗자리, 뭐 네네. 파라솔, 리클라이너 의자. 네. 네. 근데 이게 한 석에 2만 원이라고요? 5명이 네네. 다 갈 수 있는데. 네. 네. 빈 자리 없어요? 빈 자리 있습니다. 있어요. 10일만 있다면서요. 10일 네네. 당일만. 참 가고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거리 같은 건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가 먹거리는 따로 김밥이나 샌드위치, 한식 등 도시락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결제창을 열어놨고요. 또 참가자들한테는 무료로 푸드트럭 이용권을 한 자리당 4매씩 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푸드트럭 메뉴로는 라면, 떡볶이, 어묵, 아이스크림 중에서 2가지 메뉴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약 참가비 내에 이게 녹아 있는 거군요. 푸드트럭 이용권. 네, 맞습니다. 4매를 무상 지급한다. 예약이 이게 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예. 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희 나루토 축제에 오시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네. 체험 프로그램 장소는 상강주막 보부상촌이고요. 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상강주막이니까 막걸리 만들기, 그리고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상강주막 젤 캔들 만들기가 있고, 상강주막 무드 등 나룻배, 상강주막 오르골을 만들 수 있는 목재 체험 공예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니 장승 만들기, 상강주막 시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저희 예천 원도심과 연결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문해 어르신들의 시와 작품 전시회가 한천체육공원 장미터널에서 열리고 있고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작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군요. 부모님들 모시고 함께 와보시면 좋을 듯하고, 예천 관내에서 3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후에 응모할 수 있는 영수증 이벤트와 보부상
의상체험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예천문화사업단에서 준비 정말 많이 하셨네요. 아주 다양하게 다채롭게. 혹시 제 기억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삼강주막축제가 예전에 그 예천군에서 하지 않았나요? 처음 시작 당시에는 예천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예. 저희가 이번에 주관하게 됐습니다. 아,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네, 예천문화사업단에서. 네. 아, 예천군에서 주최를 하시고요. 예. 저희는 예천문화사업단에서는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아, 이외에도 뭐 흥겨운 공연도 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네. 예.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한마당으로 9월 10일 첫날에는 삼강주막 무대에서 펼쳐지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과 초대가수 공연이 있고요. 네. 둘째 날인 9월 11일에는 삼강주막 어울림 한마당 그리고 초대가수 공연 그리고 9월 12일 마지막 날에는 공천옹요 발표회와 예천 팔경을 찾아가는 힐링 음악 여행 그리고 초대가수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목고지 프로그램에서도 달과 별이 빛나는 밤에 슬립 콘서트와 함께 작은 음악회 공연이 이어지니까 아유. 서둘러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고지 프로그램 여기 가고 싶네. 자꾸 이게 생각나는데. 아, 이거 참, 일요일, 네, 12일에 제가 가고 싶은데, 끝났다고 해서. 아, 그러면 네. 아까 그 무슨 한상이라 그랬죠? 그 한상 먹으러? 주모 한상. 주모 네. 한상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아, 자, 네. 예천에는 이 밖에도 뭐 들릴 곳이 많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회룡포, 뭐 용궁 순대도 먹을 수 있고, 예천 박물관도 있고, 활체험도 할 수 있고, 초간정, 금당실, 용무사 등등 정말 들릴 곳이 많으니까요. 이번 추석 연휴 한번 다녀오시고,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초대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며칠 후면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한가위 보내실 텐데요. 차례 지낸 후에 어디 좋은 데 갈 곳 없나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 강력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2022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에 오시면 여유와 힐링이 함께하는 목고지 프로그램이 있고 아름다운 음악과 공연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체험이 있습니다. 네. 특별하고 의미 있는 추억 만들기.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와 함께 하십시오. 예. 자, 이번에 예천문화사업단 장영희 대표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삼강주막을 기획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하시는 게 다 좀 운치 있게 이렇게 좀 들립니다. 제가 지금 삼강주막 보부상촌 마루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세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날 그 축제 때 좀 주모 복장을 좀 하고 이렇게 손님 맞으시는 건 어떨까요, 대표님이? 강력하게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 이번 주 일요일 10일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만 열리니까요. 토요일입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10일 토요일부터 11일 일요일, 12일 월요일까지 열립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들러서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영희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천문화사업단 장영희 대표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이번에 태풍 흰남노 뭐 예상보다는 우리 우려보다는 뭐 적은 피해긴 하지만 그래도 사망자가 한 10명 정도 나오고 또 공교롭게 우리 지역 영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돼서 참 너무 속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가볍게 절대로 여겨서는 안 될 일이 지금 포항도 그렇고 장갑차가 동원돼서 실종자를 또 찾는데 나설 정도로 또 군관이 또 민군관이 협력을 했을 정도인데 참 너무 안타깝고 빨리 좀 사고 수습도 그렇고 우리 피해자분들에게 진정 어린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나저나 그 지하 주차장 실종자 가운데 이제 두 네. 분이 또 목숨을 또 구해서 천만 다행이고 그것도 너무 천만다행입니다. 매우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기적적인 예. 예. 자 추석 명절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네요 벌써 소장님. 그렇습니다. 예. 자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좀 볼까요? 추석 명절 이름 그대로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랜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예.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4.1%,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64.4%로 나타났습니다. 예. 긍정은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그대로였고요. 부정평가는 0.7%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군요. 좀 반등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네요. 뭐 최저 저희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대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 네. 비해서는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빨리 좀 조금만 더 잘한다면 금방 40%대 50%대 회복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반등이 본격화되지 않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조사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고 오히려 부정평가가 더 올라갔을 정도고요. 특히 네. 70대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핵심 지지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70대에서도 부정평가는 더 올라갔다는 전체 결과를 분석해 드렸는데 결국 사람 문제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도 지지층에서는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 나왔는데 결국 윤핵관과 또 김건희 여사 관련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보석도 그렇고 또 논문도 그렇고 논문 이게 표절 문제. 예. 딱히 이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보수 성향이 강한 지지층에서는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왜 이리 좋노 이런 반응이었다면 지금은 막으라노 와. 이 명절을 앞두고 이게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좀 지지율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문제가, 특히 가장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반등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또 나흘 연휴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이 명절이 지나면 어떤 좀 반등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흰남노의 대응을 상당히 좀 철저히 잘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요. 일단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도 기존에 가졌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허영크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서울에서의 집중폭우 때는 제대로 좀 대응이 아니었다. 좀 대통령의 재난 대응에 또 윤석열 정부의 미숙함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뭐 피해 당한 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대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저녁에 퇴근하지 않고 대기하겠다. 그런 모습은 대통령의 좋은 평가를 또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태도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잘해가고 있다. 잘해 나가고 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사람, 가까운 사람의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호재도 있지만, 뭐 호재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문제가 요즘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어제였죠 또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뭐 국민검증단인가요? 그래서 표절 여부 발표를 했던데, 뭐, 완전 이거는 뭐 표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뭐 4개 논문을 심사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점집 홈페이지 이야기도 나오고 저도 뭐 학위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만 하잉크께서도 아실 거예요. 우리 또 안동에 또 교육기관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또 논문과 관련된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참 이게 설득이 잘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혹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이제 국민들은 기대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이 얼마나 해명될지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또 지지율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 자체가 뭐 그쪽 표현 빌리자면 너무 형편없어서 이거 뭐 그런 표현까지 뭐 허접한 표현까지 이렇게 쓰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측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논문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그 원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늘 설명을 해왔던 대로 왜 이렇게 납득이 안 될까? 그러면 정말 중립적인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배우자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헌법 정신과 공정과 상식을 또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엄중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중립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금정단에서 심사를 하고 말 그대로 심사를 통과하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표절을 했다 그러면 그에 준하는 저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검찰 소환에 일단 불응했는데, 지금 검찰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소환한 것에 대한 여론조사한 게 있죠? 전쟁입니다. 이 여론으로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요? 조원 CNI가 스테이트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야당 정치 탄압이다가 절반이 넘는 넘어요. 51%로 나타났고요. 진실 정의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가 43.1%입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정치 탄압에다가 조금은 우세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중도층에서 중간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야당 정치 탄압 시점상으로 시기적으로 추석을 앞두고 있었던 점 그리고 경기도청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서면으로도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관련되는 자료를 좀 받아봐서도 됐을 텐데.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고 있고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별법 하겠다. 게다가 지금 또 검찰 수사는 김혜경 씨까지 소환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말 그대로 화행크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 부분을 분석하면서 다른 어떤 데이터 분석 전문가보다도 또 평론가보다도 제가 먼저 이건 전쟁이 될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6개월, 9개월, 심지어 대선 전부터 제가 드렸는데 제 분석이 저는 안 맞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정말 빈틈없이 제 분석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재명 대표 이제 대표 당선된 지 지난 8.28 전당대회였죠. 그러니까 한 열흘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취임하자마자 이제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대통령과 뭐 그런 얘기 오가고 했었는데 영수회담 이야기가 있어요. 영수회담. 예. 근데 바로 또 이렇게 검찰 소환 문제로 뭐 전쟁 상태에 돌입한 여야 관계가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뭐 추석 명절 이후 정국 방향 뭐 이것도 한번 같이 예상을 해 주실까요? 저는 이게 추석 밥상머리에 가장 위에 올라가는 것이 결국 우리 민생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명절이라고 하더라도 친지들이나 가족들하고 참 대화를 많이 나누진 않습니다. 휴대폰이 다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마치 거울처럼 하루 내내 이 휴대폰만 붙들고 앉아있다 보니까 정말 민심의 용광로라는 명절의 의미가 사실 퇴색되고 무색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 민심의 변곡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밥상머리에 가장 위에 올라가는 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대전쟁입니다. 저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왜? 지금 김혜경 씨까지 소환을 했다라는 것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별법뿐만 아니라 한동훈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도 저는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임 중에 불소추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법정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국민들도 고개를 갸웃던 겁니다. 보석도 그렇고. 그럼 그 보석은 누구일까? 왜 그 보석이 누구 거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일까? 이게 너무나 또 국민들은 답답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 6천만 원 상당 보석 뭐 빌려줬다 그러잖아요, 지인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빌려줬는지. 굳이 그거를 뭐 빌려서 차고 나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먼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은. 그러니까요. 네. 그런 프랭크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진상이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문제가 되고 아니고 여부는 나중에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싶은데 그걸 왜 말을 못할까? 결국 그러면 어떤 의혹이 미스터리화되면 그건 논란이 되고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논란은 길어지면요.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문제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논문 표절 문제도 있고, 그 대통령 관저 그 공사 관련해서도 여기도 그렇습니다. 좀 찜찜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사와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가 부분은 많네요. 그냥 일체 조달청이나 여기서 나라 장터에서 관리하게 해버리면 문제 생길 여지가 없거든요. 아예 그런 건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 텐데도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지? 이런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헌법 정신과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보죠. 그 권성동 원내대표, 글쎄요, 국민 아마 정말 대다수가 빨리 사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사퇴 여론조사한 게 있죠? 네. 같은 조은 CNI 조사 결과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지금 그래서 뭐 사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또 차기 원내대표가 되느냐, 윤상현 의원이다, 아니면 일각에서는 심지어는 조경태, 부산의 지역구동 조경태 의원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우선 이 사퇴 여론에 대해서는 사퇴해야 된다가 77.1%. 와, 그렇습니까? 77%요? 사퇴해야 된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73.2%. 보수층에서도 70%가 넘습니다. 이건요.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당장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불명예스럽게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는 셈이 되겠지만 그래도 더 이것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또 타격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은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빨리 내려오고 다른 누군가가 수습해야 된다라는 것이 압도적인 여론이라고 봅니다. 이 국민 여론이 참 냉철하네요. 냉혹하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저도 뭐 높아야, 왜냐하면 이제 보수 지지층들도 응답을 했을 테니까 그분들은 아마 좀 감싸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 60%대 생각했는데 77%나 국민들 77%나 권성동 원내대표 내려와야 된다. 그런 여론조사. 우리 뭐 안동 정신문화의 수도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역시 민심이 천심이다. 그럼요. 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여론조사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준석 대표는 잘 지낸대요. 요즘에 뭐 통화 좀 하셨습니까? 저는 뭐 직접 통화는 못했는데요. 요즘 좀 잠잠하네요. 또 한창 시끌시끌하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 방송에 출연해서 저를 대통령이 품어요. 저는 달걀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제가 듣기에는 아재 개그인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당장 뭐 문제가 또 이준석 전 대표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와 관련된 문제가 풀리기는 어렵거든요. 결국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으로 대응해가는 이준석 전 대표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